내년 세종 지역 고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신입생부터 고교 학점제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청이 교과 중점 학교를 확대 운영하는 등 제도 도입에 따른 본격적인 채비에 들어갔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산림자원연구소와 성환 종축장 부지를 맞교환하자고 정부에 제안하면서 천안에선 국가산업단지 유치에 차질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도는 부지 교환과 종축장 개발 계획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부터 아산페이 구매 한도가 줄게 됩니다. 할인율은 기존과 같이 10%가 유지될 예정입니다. 충남도와 아산시가 진공펌프 분야 세계 1위인 에드워드사와 7천만 불 규모의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세종시 땅값이 올 3분기 0.94% 오르면서 상승폭이 한풀 꺾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내년 세종 지역 고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신입생부터 고교 학점제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세종시 교육청이 교과 중점 학교를 확대 운영하기로 하는 등 제도 도입에 따른 본격적인 채비에 들어갔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등학생도 대학생처럼 진로나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수업을 듣는 이른바 고교 학점제. 앞으로 고등학생도 기준 학점인 192학점을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해지는 건데 오는 2025년 전면 도입을 앞두고 세종에서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성공적인 교육 현장 안착을 위해서 교육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거쳐 단계적인 이행 계획을 마련해서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부터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2024학년도부터는 1, 2학년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한 뒤 2025학년도부터는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도입될 예정입니다. 고교 학점제 도입을 위한 준비도 본격화됩니다. 정부가 학점제 도입에 따른 학사제도 마련 등 큰 틀의 교육 체계를 설계 중이라면 시도교육청에선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교육과정 마련을 비롯해 강의실 같은 학점제용 교육공간 조성과 교사의 전문성을 키우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세종시 교육청도 내년부터 16개 모든 일반계구를 교과 중점 학교로 운영하기로 하는 등 본격적인 채비에 나섰습니다. 실제로 일본어와 중국어 학교에서 배우고 있지만 독일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배울 수 없기 때문에 공동교육까지 계속 열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는 것들은 충분하게 저희가 제공해서 학교의 부담도 덜어지고 선생님이 그 과목까지 가르치지 못한 것을 보완하는 측면이 있고 고교 학점제 전면 도입까지 앞으로 2년 남짓. 이에 따른 대입제도 개편이 선행돼야 함은 물론 다양한 과목 운영에 따른 교사 수급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가 남는 등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세종시에 있는 도소유 땅인 산림자원연구소와 국유지인 성환 종축장 부지를 맞교환하자고 정부에 제안했죠. 이를 두고 천안에선 국가산업단지 유치에 차질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는데요. 부지 교환과 종축장 개발 계획은 무관하다는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손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김태흠 지사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세종시로 강제 편입된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땅을 국가가 매입하거나 도내 국유지로 맞교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에서 매입을 하든가 아니면은 충남 도내에 있는 국유지하고 맞교환을 하든가 하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라라는. 맞교환의 대상지는 2026년 전남 한평으로 이전하는 성환 종축장 부지가 거론됐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사회에선 국가산단 추진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종축장 부지가 도유지로 변경되면 자칫 국가사업이 아닌 충남도 자체 개발 사업으로 바뀌어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국유지와 맞바꾸는 이 발표를 얘기를 했을 때 국가가 개발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개발하면은 규모나 예산 같은 게 다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4일에는
시의회 차원에서 종축장을 현장 방문해 원안 추진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충남도는 종축장의 국가산단 유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주향 대변인은 SK 브로드밴드와의 통화에서 이미 지난 21일 천안시가 국가산단 후보지 제안서를 도에 제출했고 충남도 역시 정책 방향이 같아 국토부에 제안서를 전달했다며 국가산단 조성 계획에는 천안시 등과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종축장 개발과 부지 교환은 별개의 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과 김태흠 지사, 박상돈 천안시장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성안 종축장 이전 부지에 국가산단을 조성하고 대기업을 유치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충남도와 아산시가 진공펌프 분야 세계 1위인 에드워드사와 7천만 불 규모의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박경비 아산시장은 영국 버지스힐 에드워드 본사를 방문해 투자 협약을 맺었으며 협약에 따라 에드워드사는 아산탕정 외국인 투자지역 39,365제곱미터 부지에 공장을 신설하는 등 총 7천만 불을 투자하고 최고 70명 이상을 신규로 고용할 계획입니다. 한편 에드워드사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의 필수 장비인 진공펌프 핵심 기술을 보유한 해당 분야 세계 1위 기업으로 지난해 연매출 1조 3천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세종시의 땅값 상승폭이 한풀 꺾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올해 3분기 지가 변동률 자료를 보면 세종시는 0.94% 올라 전국 평균보다 0.16%포인트 높았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0.54%포인트 내리는 등 상승폭이 주춤해졌습니다. 특히 분기별 상승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은 지난 2020년 2분기 이후 처음입니다. 한편 세종의 3분기 전체 토지 거래량은 3,371필지로 2분기와 비교해 35.2% 하락한 것으로 집계되는 등 토지 거래 역시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북을 오가는 광역 노선에 다음 달부터 2층 전기버스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대전역에서 세종시를 거쳐 오송역까지 운행하는 비원 노선에 다음 달 14일부터 2층 전기버스 2대를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층 전기버스가 지방 대도시권에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동안에는 수도권에서만 운행해 왔습니다. 새로 투입되는 2층 버스는 승객 좌석이 70석으로 기존 좌석 버스보다 30석가량 많아 출퇴근 시간 혼잡도가 한층 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달부터 아산페이 구매 한도가 줄게 됩니다. 할인율은 기존과 같이 10%가 유지될 예정인데 국비 지원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아산시는 내년에도 할인율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할인 판매되고 있는 아산페이. 현재 10% 할인된 금액으로 한 달에 개인은 한 사람당 100만 원, 법인은 500만 원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고물가가 계속되면서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1월부터 8월까지 아산페이 월 평균 판매량은 약 208억 원이었지만 9월 들어 291억 원이 팔렸고 이달에도 24일 동안 270억 원가량이 소모됐습니다. 판매량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24일 기준 잔액은 약 400억 원. 최근 판매치를 고려해 볼 때 연말까지 여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아산시가 11월부터 아산페이의 월간 구매 한도를 법인과 개인 모두 70만 원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12월 역시 잔액에 따라 구매 한도 변경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문제는 내년입니다. 국비 지원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아산시는 당초 할인액을 기존 10%에서 8%로 줄일 계획이었지만 침체된 지역 경제와 시민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해 할인율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전액 12로 지원될 경우 월 한도액은 5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될 예정으로 명절이 포함된 달에는 소폭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국비 반영이 되지 않으면 내년도 아산페이 총 발행액은 올해 약 2,700억 원에서 1,800억 원에서 2,000억 원 사이로 크게 줄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민선 8기 아산시의 첫 조직 개편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문화예술도시 조성과 시민소통 등 성공적인 민선 8기 시정과제를 이행하는 데 방점을 뒀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고품격 문화관광도시를 내세운 민선 8기 박경기 아산시장. 첫 조직 개편 안에서도 의지가 고스란히 나타났습니다. 먼저 복지문화체육국을 문화복지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존 문화관광과를 문화예술과와 관광진흥과로 분리했습니다. 민선 8기 핵심 사업인 문화와 예술, 자연이 어우러지는 신정호 아트밸리 중점 추진을 위해 녹지환경국의 아트밸리 조성과도 신설됩니다. 더불어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부시장 직속 시민소통 담당관을 비롯해 물관리 정책 일원화를 위한 하천과, 도로관리과, 도시개발과도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신설되는 부서는 모두 6개로 다만 행정수행의 효율화에 따라 차량 등록과는 민원과와 통합되며 도시재생과 업무도 개발정책과로 이관되면서 2개 과가 폐지됩니다. 또한 아산항 개발 추진을 위해 기존 건설과를 건설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에 항만정책팀을 신설합니다. 아울러 현재 부시장 직속인 허가 담당과는 도시개발국의 허가과로, 문화유산과는 문화복지국으로, 체육진흥과는 행정안전체육국으로 이관되며 일부 부서들의 명칭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직 개편안은 다음 달 말 시의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시의회는 12월 초 열리는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충청남도는 이달 말까지 물가 안정을 위한 민관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항목은 시내 버스 요금과 택시 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과 개인 서비스 요금 가격 표시 이행 등입니다. 또 지역 외식업단체와의 면담을 통해 외식비 안정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천안시 동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태조산 마음 이어걷기 행사를 엽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몸과 마음을 위로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행사장에선 정신건강 포토존과 코로나블루 극복 희망 메시지 작성 등 이벤트가 진행되며 손수건과 텀블러 등이 담긴 선물 꾸러미도 증정합니다. 유관순 열사 기념관이 노후 전기 설비 교체를 위해 오는 31일 하루 임시 휴관합니다. 다만 추모각과 생가 등의 야외 시설은 관람이 가능합니다. 우리 지역 시의원이 본회의에서 한 5분 발언을 들어봅니다. 오늘은 세종시 나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효숙 의원인데요. 아이들의 성장을 위한 학교 급식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종의 아이들이 연령대에 맞는 충분한 양의 질 좋고 다양한 학교 급식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3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보물가루 학교 급식이 비상인 상황에서 양질의 급식이 가능하도록 시급히 급식 단가 현실화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세종시 공립 초중고 학생 500명기 중 평균 급식비 단가는 3,315원입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최하위권이 14위로 1위인 전남과 비교하면 1,000원 이상 차이가 나는 충격적인 수준입니다. 가뜩이나 타 시도에 비해 세종시 물가가 낮은 편은 아니어서 지금의 단가로는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할 만한 급식 제공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급식 단가가 580원 더 많은 서울시의 한 초등학교 급식 사진입니다. 580원의 차이만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식단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추가 지원 단가의 경우 획기적인 인상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추가 지원이란 무상급식 식품비 외에 친환경 우수 농산물, 현물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세종시의 경우 평균 지원 단가가 고작 13원으로 17개 시도 중 17위 꼴찌입니다. 추가 지원 단가가 1,083원으로 가장 높은 경북과는 80배 이상 차이가 나고 16위인 부산마저도 우리 시보다 9배 이상 많은 120원을 지원하고 있는 바 당장의 17개 시도 상위권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최소한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인상만이라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아이들의 성장에 맞는 충분한 양의 급식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우리시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급식량 부족으로 인한 부실급식 논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 급식 점검단 활동 등 시와 교육청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지만 아직도 지역 내 각종 학부모 커뮤니티에서 급식량에 대한 비판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좀 더 면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폭발적인 성장기인 만큼 양껏 먹을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의 급식을 제공해야 하며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식사량 차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경우 올해 하반기 기준 중등 3,883원, 고등 3,980원으로 중고등 지원 단가 차이가 100원도 나지 않습니다. 97원의 단가 차이가 충분할지 의문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본의원의 판단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충분한 양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각자 원하는 만큼 양껏 먹도록 자율급식 확대도 필요합니다. 자율급식은 음식물 쓰레기 감소에도 큰 도움이 되는 만큼 교육청은 조속히 관내 학교별 배식 방식 현황을 파악하고 사시도 모범 사례 조사 등을 통해 자율급식 확대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고품질의 다양한 식단 제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와 교육청은 학교별 영양사의 역량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학교별 우수 조리법 공유, 구매 단가 절감을 위한 식재료 공동 구매, 급식 공모전이나 콘테스트 같은 이벤트 개최 등 급식의 품질 향상을 위한 다양하고 선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국내의 모범 사례 조사와 연구로 밥, 국, 반찬으로 이루어진 천편일률적인 식단 구성에서 벗어나 영양 균형을 챙기되 다양성과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는 급식의 대전환에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자라나는 아이들이 제대로 된 한 끼를 먹는 것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당연한 권리이고 학교 급식은 학생의 삶을 변화시킬 힘을 갖는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급식 단가 책정 및 분담률 조정 문제는 시와 교육청이 줄다리기 할 것이 아니 긴밀하게 협력할 사안이므로 급작스러운 분담률 조정으로 혼란을 야기시키기보다 충분한 논의와 점진적 조정을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학교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하면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로 두 번째 맞는 조치원 문화제가 오는 28일부터 사흘 동안 조치원은 복컴과 중심가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문화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행복을 선사하고 시민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준비됐습니다. 주요 행사로는 첫날 가을 음악회를 시작으로 둘째 날 사생대회와 줄넘기 대회, 은민 노래자랑이 펼쳐지고 마지막 날에는 플리마켓과 동네 밴드 프로젝트 등이 열릴 예정입니다. 올해 들어 세종 지역 잔류 농약 검출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종보건환경연구원은 올 들어 잔류 농약 검사 항목을 확대한 결과 모두 14건의 농산물에서 기준을 초과한 잔류 농약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잔류 농약이 검출된 2건에 비해 7배 늘어난 것입니다. 연구원은 특별관리 항목이 기존 319종에서 340종으로 늘면서 잔류농약 검출률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천안시 농업기술센터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음청류 가공기술 전문가 양성교육을 개설하고 교육생 20명을 모집합니다. 교육은 다음 달 7일부터 29일까지 농업기술센터 농가공교육실에서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하루 3시간씩 진행됩니다. 차 추출을 비롯해 레몬청과 뿌리차, 에이드 제조 등 다양한 음료 가공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의 구인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 신예에서 자재관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23-153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섬김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85-3436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영풍유통에서 배송 및 운반관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88-180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화신코리아에서 조명 조립 및 검사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89-040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고려인삼 제품공사에서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83-3351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